시청자와의 깊이 있는 소통, 리얼 비평, 탐나는 TV. 오늘도 시청자를 대표해서 MBC 프로그램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주실 패널들과 함께합니다. 첫 코너는 한 주간 시청자들이 관심을 가졌던 MBC 관련 이슈들을 뽑아서 확인해보는 시청자픽 시간입니다. 관련 키워드 먼저 살펴볼까요? 농악, 언론 장악, 소리꾼인데요. 먼저 언론 장악이라는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건 어떤 프로그램과 연관된 단어인가요? 8일 방송된 PD수첩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의 언론 장악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150여 건의 사찰 문건을 정리해 보도했는데요. 국정원의 언론 개입과 더불어 다수의 국가기관이 동원된 정황들을 살펴봤습니다. 피해 언론인들이 국정원에 정보 공개 청구를 해 받은 문건들입니다. 그중에서 유독 PD수첩에 관한 내용이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취재 진행 상황도 자세히 담겨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폐지 및 제작진 전면 교체를 추진하라는 내용도 보입니다. 국정원은 왜 유독 PD수첩을 표적으로 삼았을까? 2008년 PD수첩의 미국 쇠고기 협상 방송 이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그 당시 MBC는 이명박 대통령한테는 가장 그야말로 최대의 적이죠. MBC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내가 도대체 국정을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측근으로 일했던 원세훈을 국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원세훈으로 국정원장이 바뀐 이후 PD수첩에 대한 국정원의 더욱 강도 높은 조치가 시작됐습니다. MBC 경영진 역시 PD수첩 흔들기에 동조했다는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없애버리고 싶음. 여권 핵심부에서 PD수첩에 대한 좋지 않은 감정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으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최우선적으로 손해봐야 함. 급기야는 PD수첩 작가 6명 전원이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뒤쪽이 제가 17년 동안 제1태였습니다. 저를 교체하게 된 이유는 제작진 분위기 쇄신. 기존 작가들이 있으면 분위기 쇄신하는 거 결국 해가 됐나요? 그건 제가 판단할 내용입니다. MBC가 언론 탄압에 저항할 때마다 여러 보수단체들이 MBC 사옥을 둘러싸고 MBC를 성토하는 맞불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도 국정원의 공작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국정원은 8개의 보수단체를 동원해 MBC와 국회 앞에서 각 단체당 2회씩 시위를 개최했다고 보고합니다. 국정원 개혁위원회에서는 보수 집회에 쓰이는 돈이 정경련으로부터 나온 정황을 확인했습니다. 감사원의 박문진 감사 실시, 방송심의위원회에서 MBC 편파 보도권 제재, MBC 광고 축소 및 단가 하향 조치, 국정원은 동원 가능한 모든 정부 기관들을 언론사의 압박 카드로 활용했습니다. 지난 3개월간 문건을 다각도로 취재한 PD수첩의 노력이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마 국정원이 조직적인 언론 장악을 했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 시기를 경험하면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번 PD수첩이 그 문건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증거들 이거를 또 제시를 하고 그리고 추측과 예상들이 실제 사실이다라는 거를 보여진 지점들은 좀 충격적으로 좀 다가온 면이 있었습니다. PD수첩 자체가 그 사찰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문건을 증거로 갖고 와서 아주 차분하게 접근한 지점들도 좀 돋보인 부분이 있었는데요. 정권이 언론 장악을 했을 때 어떤 문제들이 야기되는가 하는 근본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했다는 지점들은 좀 높이 사고 싶습니다. 특히 정권의 나팔수가 된 언론이 결국엔 나중에 얼마나 큰 보도 참사로 이어지는가 하는 부분들을 세월호 참사 보도를 예를 들어서 지적한 부분들도 좀 주목할 만한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어두운 역사에 대한 기록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사찰을 직접 당하고 그리고 언론 장악으로 해고된 이들이 직접 나와서 증언을 함으로써 우리가 그들의 고통을 함께 공감할 수 있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깊었어요. 정재용 작가의 인터뷰를 볼 수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문건을 보면서 자신의 어떤 감정을 이야기를 하는데 대공 차원의 내사가 필요하다. 그게 간첩으로 이제 본 거죠. 이게 저 나름대로 이제 양심에 비추어서 이제 사실에 판단해서 이제 글을 쓰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이것이 단순하게 뭐 해고를 당하고 당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그것들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깊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시청자들이 원하는 게 거기서 멈추는 것이냐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이미 사건 자체는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는 언론 장악의 장본인들은 누구누구가 책임이 있는지 어떻게 책임을 졌는지 방송사도 국정원에 협조를 했는데 그럼 방송사 내부에서 어떤 개혁 조치를 하고 있는지 이러한 이야기들을 조금 더 보고 싶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압축적으로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 약간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저는 국정원 문건에 보면 이 문건이 어떤 경로로 제작이 되었고 또 어떤 경로로 배포가 되는지가 적시가 되어 있는데 당시에 관련됐던 해당자들은 누구 하나 나는 이 문건을 본 것이 없다. 뭐 내지는 그 배포 라인에 내가 있지만 나는 그런 문건을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거를 다시 뒤집어 본다면 만일 자기가 배포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일상 업무에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언젠가 국가의 업무 중에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생길 소지를 항상 내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 당시 당사자들의 무책임함도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정원이 이제 작년에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서 이러한 개인 사찰에 대한 것들도 인정을 했고 앞으로 이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겠다고 했지만 사실 법이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해결되지는 않잖아요. 끊임없이 그 법이 제대로 정착하는지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이고 그것이 바로 언론의 역할이고 PD수첩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보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봅니다. 소리꾼인데요. 이 단어는 무엇과 연관돼 있나요? 9일 방송된 라디오스타 소리꾼 도시 여자들 특집 관련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뮤지컬 배우에서부터 가수, 국악인까지 국보급 목소리를 가진 5인의 출연자가 등장했는데요. 유쾌한 입담과 함께 화려한 가창 실력을 선보이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특기는 뭐였어요? 제가 이제 하이 지금 말하는 것처럼 되게 하이 소프라노여가지고 하이 소프라노. 조수미 선배님처럼 이렇게 콜로라투라 이렇게 막 스타카토로 막 이렇게 이런 거. 노래할 때 나름의 또 루틴이 있다고요. 시그니처 같은 어떤 이렇게 포즈 같은 게 있어요. 이 노래 부르는 이거를 극대화된 나의 감정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는 사실 노래보다는 몸으로 표현하는 게 제일 전달이 빨라요. 일단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청아 비약이 막 별의별 얘기들이 다 지금 스나이퍼가 한 대도 못 맞췄어요. 컴백적으로 화제가 된 엄마는 아이돌. 근데 정말 10년 동안 스트레칭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몸에 특히 허벅지나 코어 근육이 완전히 없어서 이렇게 안무를 배우는데 30초도 안 췄는데 너무 숨이 차고 그래서 되게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소희 씨는 그러면 저기 국악에서 어떤 게 주 분야예요? 저는 경기민요. 아, 경기민요 쪽이군요. 경기 소리로 하면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아오너라. 오케이, 경기. 네, 이제 남도 소리, 판 소리는 나비야 뭐 이런 식으로. 잘 못해요. 근데 어떤 건지는 알겠다. 재밌네요. 황소희 씨가 공연할 때 남다른 철학이 있다던데요? 딱 하나 좀 있다면은 악기는 얼굴로 연주하는 것이다. 진짜 제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몰랐어요. 최고예요. 그래서 저도 제 공연 영상을 봤는데 진짜 오만상을 쓰면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피크를 제가 자주 물어요. 입에서 근데 탁 제가 물고. 손으로 치는 걸 되게 볼론 피크 있잖아요. 무는 거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시청자들 반응 어땠어요? 네, 댓글 준비했습니다. 김소연 은근 나올 때마다 레전드 찍고 가네. 이번 아리아 잠깐 부른 것도 진심 고품격. 남도 민요, 경기 민요 비교할 때 진짜 대박이었음. 어떻게 바로 느낌 알게 부르지? 역시 국악신동. 선예 씨 노래 춤보니 진짜 여전하다. 이대로는 캐나다 절대 못 보내. 국가적 인재 손실이다. 빨리 여권 뺏어야만. 출연자들의 뛰어난 가창 실력에 대한 긍정적 반응이 많았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날은 정말 고품격 음악 토크쇼로서의 진면목을 보여준 것 같아요. 뮤지컬, 국악, 록, 그리고 대중가요 이렇게까지 다양한 장르의 여성 음악인이 나왔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음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점이 너무 좋았어요. 여성 음악인들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음악인으로 살면서 겪었던 좌절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들이 나오는데 선희 씨 같은 경우에는 결혼과 출산으로 이제 가요계를 떠나게 되고 하지만 무대에 대한 갈증으로 다시 돌아오고 이런 식의 개인적인 경험을 고백했잖아요. 거기에 김소연 씨가 자신도 잠깐 무대를 떠나 있었던 그런 경험을 고백하면서 같이 공감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보는 사람들도 약간 감정적으로 고양될 수 있었던 회차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대도 다르고 장르도 다른데 이렇게 그 연결되는 것들이 그 서로에 대한 그런 존중, 리스펙트가 있는 상황에서 가능했었던 것 같아요. 가령 이제 선혜 씨에 대해서 정말 이제 우리 때는 원더걸스가 최고였어라고 말하는 송소희 씨나 황소연 씨의 그런 모습들, 그리고 이제 송소희 씨가 경기민요 테크닉을 보여줬을 때 굉장히 또 뛰어난 팝 보컬리스트인 이영현 씨가 되게 놀라면서 쳐다보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들이 정말 나이도 다르고 장르도 다르지만은 서로를 어떤 보컬리스트로서 되게 다 존중하고 있구나, 여성으로서 또 감정적인 유대가 있구나, 그런 게 있으니까 이제 토크가 굉장히 자연스럽게 돌아갔던 것 같아요. 저는 출연진 중에서는 그 선희 씨가 좀 인상적이었는데요. 뭐 9년 만에 돌아오기도 했고 또 최근에는 이제 타 방송사에서 무대에 다시 서는 모습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그 무대에 설 때 첫 녹화 날 이 스튜디오에서 느꼈던 느낌, 낯설지만 뭔가 익숙하고 자신 안에 숨어 있는 그 가수로서 잠자고 있던 그 기능들을 다 이렇게 깨워내는 그 모습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는 인상적이기도 했고요. 또 무대 위에서 이제 아이유의 러브 포엠을 부를 때는 지켜봐 나를 난 절대 singing till the end 멈추지 않아 이 노래 너의 긴 밤이 아, 이 사람은 천상 가수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농악입니다. 공희정 위원이 준비하셨죠? 13일 방송된 MBC 네트워크 특성과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이날은 전주 MBC에서 제작된 리듬의 민족 K가 방송되었는데요. 흥과 신명을 만들어내는 농악을 주제로 문화유산의 전승에 대해 고민하고 답을 찾아가는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국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농악이 있습니다. 다이내믹 코리아를 만든 그 흥과 신명 말이죠. 잠깐! 이런 진행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또 전통? 아니, 전통 좋은 거 누가 몰라? 하지만 실제로는 고리타분하고 재미 하나도 없는 그거? 조금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죠. 프랑스 정부는 최근 전통 바게트 빵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목록으로 신청했다고 하는데요. In the past weren't recognized as heritage in the same way that sites or buildings and so on were recognized, but they are essential in a way to the continuation of cultural diversity. 바게트는 또 하나의 프랑스를 의미하죠. 우리에게는 농악이 있습니다. 한국의 고유한 문화로 인정받아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등재가 됐죠. 세계인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는 농업을 통해서 어려운 그 노동 속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공동체가 즐겁게 놀 수 있고 그런 놀이만 봐도 이렇게 어떤 좋은 그 영감을 줄 수 있고 영향력을 줄 수 있다. 좋은 것을 이어받아 더 좋게 만들어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바로 전통입니다. 독일인들의 삶에 깊이 스며든 오르간 음악, 동시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르간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릴 때부터 더 많이, 더 자주 경험하기만 해도 스스로 깨닫는 부분이 있기 마련이죠. 농악이 좋은 건 알겠는데 좀 더 새로운 걸 하고 싶습니다. 저희는 상자로입니다. 농악이라는 전통에 창작이라는 시도를 해보는 것, 이것이 문화유산의 진정한 힘이 아닐까요? 농악의 과거와 현재는 물론이고 미래까지 생각해보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시청자들 어떤 반응 보였어요? 네, 댓글을 준비했습니다. 너무 소중한 우리 가락입니다. 절대 목숨 바쳐 지켜야지요. 좋은 기회 감사합니다.
상자루 진짜 팬인데 끄트머리에 살짝 나와서 아쉽. 전통을 새롭게 해석하는 이런 팀들을 더 많이 볼 수 있었으면. 전통 계승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현대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에서 던진 화두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탐나는 TV 위원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우리가 전통 문화를 지켜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그럼 왜 지켜야 하냐라는 질문을 던지면 많이들 약간 주저하게 되잖아요. 우리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 얘 것이니까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고 어떻게 더 구체적인 답을 찾아낼 수 있는지 그런 문제의식에서 시작한 다큐멘터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요. 프랑스의 바게트 문화라든가 독일의 오르간 연주라든가 이런 어떤 무형 문화 유산과 관련된 점에서 농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같이 바라보려는 시도를 했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어요. 또 프로그램 후반부에 연희 컴퍼니 유의 예술감독 임용호 씨의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통에 좀 훼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우리 이렇게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그냥 덤볐으면 좋겠습니다. 전통 문화를 새롭게 이어가는 방식에 대한 고민들을 많은 음악가들이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 좀 특이했던 게 농악을 얘기하면서 해외 사례를 갖고 와서 뭐 비교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좀 달리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똑같이 이런 전통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이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우리는 왜 다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파고 들어간 부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비교점 하나만으로도 사실은 생각할 부분들이 되게 많이 있었다. 그다음에 농악이 단지 어떤 음악이나 뭐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독일이 통일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이 오르간 연주를 통해서 서로 교류한 지점들에 대한 얘기와 그다음에 김덕수 놀이패가 북한에 방문해가지고 공연하면서 실제 경험했던 얘기를 연결해서 이렇게 얘기해 준 점들도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쪽 친구가 깽가리 치면 내가 태평소 불고 통하는 거예요. 그냥 얘기가 필요 없어요. 우리 신명은 피보다도 진한 거라. 나는 그렇게 느꼈어요. 농악을 하면 그 자체로도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다른 기능들이 충분히 있다는 부분들도 좀 의미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형문화재가 갖고 있는 가치 그리고 그것을 계승했을 때의 어떤 계승의 중요성 이러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얘기함으로써 농악을 새롭게 보게 해준 그 점이 저는 가장 인상적이었는데요. 이것을 이제 변화 발전시켜가는 과정에서 그럼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인데 그 부분은 이제 두 개의 어떤 축으로 나눠서 이야기를 전개하잖아요. 지금도 농악을 계승하고 있는 계승자들 그리고 전통의 뜻은 알겠지만 저게 과연 어울릴까? 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이렇게 부숴보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장구도 이렇게 변신이 가능하다. 시대에 맞춰서 새롭게 난 변화하고 싶어라고 하는 이 젊은 세대들 이 두 축을 같이 이야기에 끌어들임으로써 서로의 생각을 가늠해 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좀 아쉬웠던 거는 여기서의 핵심은 전통에 대한 중요성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거를 어떻게 만들고 이끌어갈 건지 젊은 세대들의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양하지 못했던 것들 좀 짧게 조명했던 부분들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앞으로는 오히려 반대의 입장에서 젊은 세대들의 어떤 농악이라는 측면들을 메인으로 하고 거기에 전승자들이 그럼 또 새로운 질문을 던져보는 반대의 형태로도 한번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리듬의 민족 K처럼 우리 문화유산의 가치를 조명하는 다큐멘터리들 더 많이 만나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